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시카고 신명기라는 제가 쓴 원고를 앞으로 약 6회에 걸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미국 이민 성공했다. 정말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for a better life, do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약 60년이 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지난 세월을 회고해보고 또 자기 성찰과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들은 무엇인가, 또 주요 이슈들은 무엇인가, 소셜 이슈스, 또 소수의 커뮤니티 이슈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글이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민사회, 그리고 미국에 온 유학생들, 또 지상사 요원들, 그리고 여행객까지 미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시카고로 이민한 지가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6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시카고 이민 60년, 모세의 광야가 40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신의 기은혜를 제시한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견해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광야 40년에 대한 회고는 매우 교훈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시카고 이민 60년에 대한 고뇌와 아쉬움의 회고, 그리고 진지한 자기 성찰, 그리고 애정을 동반한 미래의 조망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누구든 삶의 한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제2의 이민 물결이 70년대 초에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이민한 지가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 6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과연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성공적인 것인가? 한번 중간 결산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인 이민 사회는 고령화되어 있고, 또 새 이민은 오지 않고 2세, 3세는 한인 사회를 떠났고, 심지어 한국말 세대인 3, 4, 50대조차 커뮤니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민 1세들이 빈 둥지, empty nest 속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자성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주 섞인 푸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버린 이민 1세에게는 한평생을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이 자긍심 확인의 욕구가 있습니다. 한평생을 잘 살아보겠다, the pursuit of better life에 치열하고 고독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3, 4, 50대들에게는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모든 현상을 동료 집단의 기준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이들도 에이시안 또는 코리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흡한 생활 태도를 개선한다면 우리가 이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양극화된 미국에서 더욱 풍요롭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국 이민은 미지의 향로를 향한 항해였습니다. 이 항해는 애초부터 무경험으로 아주 서툴고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항로는 다양성 또 복잡성으로 이해가 어려웠고, 이념과 인정과 지역과 리더십에 따라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단일민족으로 5,000년을 조그만 반도에서 살아온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회는 우선 넓고 복잡하고 개방적인 사회였고, 우리는 좁고 단순하고 폐쇄적인 사고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습득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도 터득을 하지 못했고,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본 질서 또 룰을 이해하는 데도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우리 고유의 근면 또 성실의 문화로 경제적인 성취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사후에 고향에 가서 묻히겠다 하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과학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무력하고, 문화적으로 열악하고, 또 경제적으로 낙후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민 60년 차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 생활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주관적입니다. 부자도 많고 빈자도 많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이 보수, 진보의 잣대에 따라서 크게 다르고 지금은 이 현상이 양극화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듯이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나 생활 태도도 주관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나는 아직 화씨보다도 섭씨를 해야 느낌이 있다. 내게는 한국의 촛불과 태극기가 내 자신이 영향권 내에 있는 인종주의나 병원에 가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잘못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태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평생 살면서 영어는 내 언어가 아니다. 한국말이 내 언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평생을 언어 장애자처럼 살아야 하고 어디에서든지 국외자의 신분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와 악마의 투쟁, inclusion and exclus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포용성, inclusion, 배타성, exclusion은 나의 신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자는 소수계의 나를 이 사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아메리카는 아이디얼, 이상으로 연합된 나라라는 개념이고 후자는 나를 이 사회의 객으로 취급을 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미국의 영혼을 놓고 벌어지는 천사와 악마의 영원한 싸움과 같은 것이다. Eternal battle between demons and angels for the soul of USA 라고 언론인인 댄 레더가 그 뜻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세금 정책이라든가 소득 불균형, 의료 정책 등은 나의 가계부가 병원에 가는 문제지만 포용성과 배타성은 나의 신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집회장이었던 그린빌, 노스캐롤라이나의 청중들이 외친 Send her back. 이것은 단지 소말리아 출신의 귀화 시민인 오마르 하원의원에게만 보낸 야유가 아닙니다. 바로 코리아 출신이고 귀화 시민인 나에게 한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대는 이 사회에서 객이고 뜨내기고 여기 소속이 아니다 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사악한 군중 심리가 발전을 한다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나 발칸반도의 인종청소와 비슷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inclusion, 포용성, exclusion, 배타성, bigotry, 편협성, stereotype, 고정관념, prejudice, 편협성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지금까지 미국에 마치 외계인처럼 살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협성이라는 것은 비백인은 미국 국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고 고정관념은 동양계는 모두 찹수이 그리고 세탁소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편견성은 동양계는 모두 영어를 못하고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정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일부 주류 사회의 사악한 생각들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분간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미국의 약 절반 정도 2016년 선거에서 약 6천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나치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2등 시민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그리고 주인은 피차 서로 크게 다른 입장입니다. 제가 방송해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시사 해설 이 프로그램 표가 첫째 나그네가 아닌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이다. 둘째 2등 시민이 아닌 1등 시민으로 살겠다는 선언이다. 셋째 역사서가 아닌 예언서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에 시작해서 내년도 2020년 9월에 5,000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은 미국 주류사회 주요 뉴스의 현상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소수계 그리고 이민자의 프리즘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틈틈이 이 프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여러 복잡한 현황에 대한 지식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었고 또 이민자 그룹을 위한 옹화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수계 이민자는 법적으로 피보호 그룹 (protected class)로 분류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underrepresented 소외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집단에 소속이 됩니다. 이 분류는 이 사회 내재해 있는 다수와 소수, 백인과 비백인인, 기득권자와 신참 그룹 사이에 있는 차별, 불평등, 갈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인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자기 성찰과 개혁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피보호 그룹 당사자의 자각 없이는 이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국을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을 잘 이해하고 나의 권리와 의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제가 충족이 돼야만이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게 된 1등 시민이 되고 예언서의 믿음에 의지하게 되고 Better Life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은 이해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Korean American이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는 문화적인 배경, 즉 cultural heritage를 가진 미국 국민 nationality라는 뜻입니다.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선호하고 한국말 성경책을 읽으면은 나의 DNA는 분명코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입니다. 고로 나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미국의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미국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양자는 서로 상충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인천공항에서는 외국인의 줄에 서고 오해공항에서는 내국인의 줄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나누어서 결판을 낼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라는 질문은 소악의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미국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데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외국인의 이미지를 갖는 것은 분명히 피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류사회 일부에 아시안에 대한 외국인의 혐오증, xenophobia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 시민이 된 동포가 지나치게 한국에 집착하는 것을 유쾌하지 않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언제 들어도 참 명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일 뿐 아니라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방향이고 또 위대한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반세기가 넘는 이민 생활에 대한 결산서를 만든다면 그것은 분명코 흑자 개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잘못한 것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적인 성취는 뛰어난 것이고 후세 교육, 또 편한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comfort zone, 한인 단체, 교회, 언론 등의 조성은 매우 다양한 성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나 사후에 고향에 가야겠다라는 사람이 극소수일 뿐입니다. 귀소 본능이 무색해질 만큼 시카고의 세미터리가 지금 만원 사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이민 60년이 넘어서도 아직 정체성 혼란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감성적 이슈, emotional issues와 실질적인 이슈, practical issues에 대한 균형 유지의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거 정체성의 혼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나의 권리 의무가 절대적으로 달린 주요 이슈들과 일반적인 미국의 가치와 질서를 이해하는데 게을렀고 오히려 감성적인 모국의 이슈에게 지나치게 몰입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영어는 평생 깨진 영어고 보수 진보의 기본적인 잣대에 대한 기준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저녁 뉴스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미국 내에서 외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가게 바로 앞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모릅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공원에 혐오 범죄가 벌어지는 줄조차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시카고 시장의 이름은 모르면서 한국의 국회의원 이름들은 줄줄이 외워야 되는 그야말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을 나만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일의 당사자가 바로 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실질적인 이슈, 즉 인종, 의료, 이민, 세금 이것이 먼저고 감성적 이슈, 촛불 태극기가 그 다음입니다. 현실이 더 중요하고 과거는 덜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내 존재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내 삶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적자 인생입니다. 주류 사회로부터의 고립, 또 정치적인 무력, 또 경제적인 열악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다른 커뮤니티들은 이미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기존 제도와 질서 속에서 참여하는 것, 또 나를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것,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투쟁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어젠다들을 보면은 pluralism, xenophobia, intergroup, participation, human rights, human relations, anti-discrimination 이런 어젠다들입니다. LA 폭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거론됐던 고립성 탈피 또 주류사회 진입의 의제들은 까맣게 잊혀져 있습니다. 이 당시 한인사회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도 마치 외국인처럼 버림을 받았던 원인이 바로 우리가 친구도 없이 고립되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당시의 한인사회가 납세자이고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를 non-white community였기 때문이고 정부 당국은 한인사회를 abandon, 버렸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인사회 항의 방법은 시청 앞에서 사물놀이, 북치기, 평화 시위 정도의 아주 어리숙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미숙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성숙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시에 격리된 일본계 12만 명 중에 62%가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이것이 1942년에 벌어진 기막힌 일인데 지금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end her back.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미국의 사악함은 부분적으로 뿌리가 매우 깊은 것입니다. 이 레이시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은 철새의 이동과 같은 자연적인 인류의 현상입니다. 지금은 신유목민 시대다라고 불립니다.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민에게는 인종주의, 소위 레이시즘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켄 위스만은 인종주의는 우리 한가운데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골치 아픈 문제거리다. 이것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깊은 평가와 우리 정신체계와 역사관과 정의 개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The Myth of Equality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또 언론인 댄 레더는 What Unites Us? Reflection on Patriotism 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국은 혈통과 지역이 아닌 ideals, 이상으로 뭉쳐진 나라다. 미국의 DNA는 포용, inclusion이며 우리는 이질적인 것들을 humanity라는 공동의 가치 속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영광로라는 개념이 훌륭한 것이지만 포용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문화의 동화, assimilatio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이 사회의 절반은 포용성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배타성을 지지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절반에 되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나를 뜨내기로 2등 시민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숙한 모습으로 뜨내기 개개 태도로 살아간다면 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에게 Where you come from? 이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얼굴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민자입니다. 태어난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것은 개인적으로 참 엄청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00년을 살아온 고향을 뒤로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삶의 터전을 올린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더 잘 살아보겠다, better life라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에 더 충실하겠다는 결심이고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심의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행복 추구의 보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우리의 믿음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차별과 억압, 그리고 편견, 편협함, 이 사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신뢰의 이유를 좀 들어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776년도에 있었던 독립선언문이 첫째,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만인 평등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그리고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수정헌법 1791년도입니다.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 보장, Bill of Rights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14수정헌법입니다. 1868년도 동등보호권 보장, Equal Protection Law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시문에 보면은 자유를 동경하는 그대의 피곤함을 또 빈곤함을 나에게 달라. Give me your tired, your poor, your huddled mass, yearning to breathe free. 에마 라라스의 시에 들어있습니다. 1964년도에 민권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종, 민족, 출신, 피부,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가 깨진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소위 Chinese Exclusion Act입니다. 1882년에서부터 1943년까지 이어진 법인데 중국인 이민 금지법입니다. 첫 번째 이민 금지 조치가 동양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장작 61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동양인 배척법입니다. Immigration Act of 1924, Johnson Reed Act라고도 불리는데 전체 이민 쿼터를 3% 줄인다는 법안인데 특히 아시안의 이민은 전면 중단한다는 조치였습니다. 당시 정부 측에서는 동양계 이민들이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미국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권 취득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취해진 조치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Internment of Japanese American 1942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2차 대전 당시에 일본계 미국 거주자 12만 명을 집단으로 격리 조치한 사건입니다. 당시 격리 감금된 사람 중에 무려 62%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 LA 폭동입니다. 1992년도 4월 29일 당시 폭동으로 한국계 미국인 소유 사업체 2,300개가 약탈을 당하고 약 4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론들은 폭동 시에 한인 사회가 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고 신고도 묵살됐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non-white community였다는 것, 또 사회적인 위치가 고립되어 있었다는 것, 또 언어 장벽이 깊었다는 것,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사망자가 63명, 부상자가 2,383명, 그리고 체포된 사람이 12,000명이나 됩니다. 이 자유, 평등과 억압, 차별의 역사가 혼재한 것이 미국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68년도에 동등보호권이 수정헌법 14조로 보장이 됐지만 바로 다음 해인 1869년도에 대법원이 흑백 분리 정책에 합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있었고 64년도에 워싱턴 행진이 있은 후에 64년에 민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이 제한이 돼서 바로 다음 해에 엘라바마 셀마에서 또다시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도 꼽힙니다. 트럼프의 혐오와 공포를 자극하는 정치로 그가 당선된 한 달 만에 전국에서 혐오 범죄가 1,094건이나 더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한 장소도 월마트, 스타벅스, 전철역, 식당 등 우리의 일상생활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선거전 시에 이민자, 또 소수계에 대한 독성 언어, toxic language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미국의 양면성, 천사와 악마의 투쟁, 포용성과 배타성, 위대성과 편협성, 나그네와 주인의 신분 등의 차이를 우리가 60년 동안 보고 또 느껴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개혁 개선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수라는 것, 정체성의 확립이 매우 더디다는 것, 주류 사회의 외면이 깊다는 것, 또 우리 자신에게 착시 현상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더 잘하려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변화의 방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